반갑습니다. 차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화와 지역이의 대단원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소단원인 지리 정보와 공간 인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몇 가지 질문을 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과목이 세계지리라는 과목인데요. 그러면 지리라는 과목은 과연 무엇을 배우는 학문일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 지리 과목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외울 것도 많고 공부해야 할 양도 많고 범위도 많고 이런 오해를 갖고 있는데, 사실 지리 과목이라는 건, 지리라는 건 뭘 배우는 거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공간적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목을 배우다 보면 이상하다, 이거 사회문화에 나오는 내용도 살짝 다루고요, 이상하다, 이거 지구과학인가? 하기도 하고요, 이상하다, 이거 생물인가? 이럴 정도로 과목에 뭔가 뚜렷하게 이거다 라고 서술하기가 어려운 그런 과목이에요. 그 이유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공간적 현상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다 공간이죠. 그래서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배우는 학문이다 보니까 우리 지리는 지형, 기후 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인구, 자원, 식량 이런 것들도 다 배우는 학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공간적 현상을 배우는 과목이 지리라는 과목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지리라는 과목을 이제 배울 건데, 그러면 이런 공간적 현상을 어딘가에 기록을 해야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볼 수 있겠죠. 기록을 남겨놔야 되니까요. 그럼 기록을 남기는데 최고의 방법이 뭘까? 이 공간을 우리가 기록하는데 최고의 방법은 뭘까? 했더니 그것이 바로 지도입니다. 지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그게 바로 지도죠. 자, 그러면 지도란 무엇일까요? 지도, 맵이요 이러지 마 제발. 지도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들어가 볼까요? 자, 지도의 개념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지도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면을 일정한 비율로, 비율, 영어로는요, 여러분, 이거를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스케일이 뭐예요? 해보셨죠, 여러분? 왜 핸드폰에서 확대할 때, 이러면 확대되고, 이러면 축소되는 거. 그거예요. 네, 일정한 기호를 써서 평면에 나타낸 겁니다. 기호를 씁니다. 왜 기호를 쓸까요? 우리 여기 학교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실제로 다 3D로 그리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죠. 그러면 네모난 기호 하나로 통일하면은 쉽게 그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표면을 일정한 비율, 스케일로 기호를 써서 평면, 지도, 종이나 이런 스마트폰, 이런 화면에 띄우는 것을 지도라고 합니다. 자, 이 지도는요, 우리 인간이 활동하는 공간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굉장히 시각적으로 정보 전달이 좋습니다. 시각적으로 빠르고 쉽게 알려주고요. 이 지도라는 거는 인류의 역사 발달과 함께 진행되어 왔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달을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도 만드는 주체가 누군가요? 이 지도 누가 만드나요? 지도는 사람이 만드는 거죠. 제작자가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큰 하나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만든대요. 지도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인지하는 공간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뭐가 개입될까요? 이 지도를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사람에 뭐가 들어가냐면 주관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 혹시 외국인 친구한테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는 길을 대충 약도로 그려줘라 하고 사람 100명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 100명들이 똑같은 지도를 그리지 않죠. 왜냐면 그 100명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중요시하는 요소를 좀 강조해서 그리려고 할 거고요. 그래서 주관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사람들의 뭐가 반영되냐면 지리적 인식 범위, 어디까지 알고 있냐와 그리고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를 우리가 그 시대의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있고요. 또 그 당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세계관은 뭐가 있었는지, 혹은 인식 같은 건 뭐가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도가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되고, 그 주관이 개입된 덕분에 우리는 과거의 지도를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지리적 인식 범위, 지리 정보의 양, 그리고 세계관, 인식 같은 거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번 시간에 이 지도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순서와
특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과 서양의 옛 세계지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서양에서 만들어진 모든 세계지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 시대 포인트에서 의미가 있었던 중요한 지도들만 쏙쏙쏙쏙 뽑아가지고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도입니다. 바로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라는 거예요. 무려 기원전 6세기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와우! 이게 돌 석판에다가 이런 점토판에다가 이렇게 막 그린 거죠. 여기는 문자고요. 여기가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지도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특징을 좀 몇 개 알아볼게요. 자, 이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는 어디서 발견되었느냐?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 곳,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리는 이라크 일대, 그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요. 그 지역에서 발견된 지도입니다. 자, 그럼 이 지도를 왜 배울까? 그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이 지도 왜 배울까? 현존하는 세계 지도 중에서, 지금 전 세계에 현존하는 세계 지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녀석입니다. 그렇다면 의의가 있는 거죠.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 기원전 사람들은 어디까지 지리를 인식하고 있었고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었을까를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의의가 있는 지도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거를 직접 지도에다가 선생님이 체크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커져라! 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건 어떻게 지도가 돼 있는 거냐면, 자, 선생님이 이 검정색으로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동그란색이 아니라 동그란 이 원 보이시나요? 이렇게 첫 번째 원, 여기 보면요, 이렇게 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원이 두 번째가 하나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은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경계 따라서 파란색이 이렇게 나와요. 네. 자, 여기 원이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일부러 색깔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검정색은 육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육지가 이렇게 있고, 선생님 바깥에 파란 색깔로 체크했죠? 파란색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파란색 바로 바다예요. 요렇게. 사람들은 이 바다, 그러니까 육지가 평평한 원반처럼 생겼을 거고, 왜냐면은 이 당시에는 뭐 교통수단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망원경이 있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가볼 수도 없고, 미지의 세계라고 생각을 하고, 아, 우리 인간이 사는 땅은 이렇게 평평할 거고, 그리고 바깥은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을 거여서 원반 모양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대요. 원반 모양으로. 자,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였을까?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죠. 그래서 그 당시 바빌로니아 그 나라의 수도 바빌론을 가장 가운데에 했어요. 가장 가운데에 그렸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이는 요 네모입니다. 요렇게 선생님 초록색으로 그린 네모. 요게 바빌론. 가장 중요한 거니까 가운데다가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파란색으로 하나 또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 바빌론을 두 개의 줄로 이렇게 가로지릅니다. 이렇게. 여러분, 꼭 이거 지도 파트 공부하실 때는 교과서에 있는 컬러 지도를 보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컬러 지도가 굉장히 눈에 잘 들어오니까요. 자, 여기 두 줄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요게 뭐냐? 아까 이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 어느 문명 지역이라 그랬죠?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 발견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가장 중요한 두 줄기의 강을 그려놓은 겁니다. 바로 요 두 개가 이렇게 뺄게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나타낸 겁니다. 티그라가 아니라 티그리스야. 그리고 티그리스가 유프라테스가. 선생님, 뭐가 티그리스고 뭐가 유프라테스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건 그냥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인 거예요. 두 개가 각각 뭐다가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티그리스 강 두 개가 표현되어 있구나. 왜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의 지도니까. 됐죠? 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 또 나타나는 거죠. 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평평하고 그거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그럼 이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바다 건너에 뭐가 있을까? 바다 건너에 뭐가 있을까? 근데 바다 건너를 가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때 무슨 막 좋은 무슨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뗏목 타고 가볼 수는 없잖아요. 무섭단 말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상의 세계를 이 지도에다가 표현해놨어요. 그게 무엇이냐? 보라색이 좀 잘 보일까요? 보라색으로 그려볼게요. 여기 이 원 주변에 보면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지도 컬러로 꼭 보세요. 컬러로. 지도. 이렇게 삼각형 이런 식으로. 아, 그럼 이 삼각형은 뭘까? 이 사람들 분명 세계관은 땅은 평평하고 둥글다고 생각했는데 삼각형을 그려놨죠? 요 삼각형들이 뭐냐면 이렇게 뽑아쓸게요. 이게 바로 미지의 세계 혹은 상상의 세계를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의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거죠. 딱 보고 이 당시 사람들은 자기네들 사는 땅 주위만 가봤을 테니까 평평한 원반으로 생겼고 그걸 바다가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가운데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있고 수도 바빌론이 이 강 두 개가 가로지르고 있고 그런데 바다 건너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상상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해 놨구나. 네, 이게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가 되겠습니다. 네,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를 통해서 그 당시 서양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주변 사람들의 이제 세계관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대가 조금 지나고요. 시대가 지나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의 간단한 특징을 좀 살펴볼게요. 자, 이때가 여러분들 잘 아는 그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시대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그 수학의 유명한 형님 계시죠? 피타고라스 형님. 네, 그런 법칙을 발견할 정도로 굉장히 이 시대는 학문 연구가 활발했단 말이죠. 학문을 엄청 많이 연구했고요. 그리고 지식도 많았어요. 그래서 과학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된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 그게 지도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에 나온 가장 대표적인 지도가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입니다. 이 시대에 만들어졌는데요. 훼손이 되었다가 얼마 전에 복구된 형태입니다. 복구가 된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복구된 형태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를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뭔가 아까 봤던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에 비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요소들이 좀 눈에 보이시죠? 조금 이따 볼게요. 특징 좀 몇 개 볼게요. 자, 고대 그리스에 만들어졌으니 그 고대 그리스의 지식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도는 유럽 그 고대 그리스 지역 근처인 지중해와 유럽 근처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정확하다고 합니다. 지금 봐도 얼추 웬만하면 다 맞는 그런 형태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과학기술이 엄청나다 그랬죠? 그럼 이 사람들이 딱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평평하고 떨어져 낭떠러지로 떨어져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고 이 사람들은 이미 지구가 뭐인 걸 알았냐면 바로 하나의 구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도에 알리고자 했어요. 그래서 지구가 구체인 거를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뭘 썼냐면 투영법이라는 걸 썼습니다. 요거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투영법. 그래서 투영법을 사용했고요. 이거를 그럼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 지도에다가 어떻게든 티를 내야겠죠? 티를 낸 것이 바로 경선과 위선을 곡선으로 표현한 겁니다. 경선과 위선이 뭐지? 하시는 분들 꼭 백지도 특강 보고 오세요. 백지도 특강. 선생님이 오프라인 강의면은 이 백지도 특강 앞에 그 5분을 매일매일 반복할 텐데 이게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그 강의를 들으면서 숙달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경선과 위선을 곡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세상에 고대 그리스 시대에 경선과 위선을 곡선으로 표현을 하셨대요.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지도는 후대까지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의 근대 지도, 최근에 만들어진 지도들, 그 지도 학자들이 딱 보고 옛날에 만들었던 지도를 참고하고 만들어야 될 텐데 뭘 볼까 하고 봤던 지도가 바로 요 지도가 되겠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 자, 그런데 표현되어 있는 걸 좀 보니까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더래요. 그러면 무슨 대륙이 표현이 안 되어 있는 걸까요? 그렇죠. 아메리카 대륙.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혹은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뭐든 좋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대륙, 오세아니아까지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만 표현이 됐어요. 왜 그럴까? 그럼 이 시대 사람들이 왜 이 세 대륙만 그렸을까? 지도는 그 시대 사람들의 지리적 인식 범위를 알려준다 그랬죠. 왜 안 그렸을까요? 왜 표현을 못했을까요? 간단하죠? 있는 줄 몰랐어요. 아메리카라는 대륙이. 그러니까 우리 사는 세상은 요렇게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딱 지도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그래 유럽에서 왼쪽으로 가면 인도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항해를 떠난 거잖아요. 인도의 향신료를 찾아 떠나야지 했는데 발견한 땅이 이 아메리카 대륙이죠. 그래서 요거는 꼭 하나 필기 체크, 필기나고 체크. 안돼. 필기나 체크를 꼭 해주세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그 해가 바로 1492년입니다. 1492 콜럼버스 그 브랜드에도 써있죠. 1492년 이전의 지도들은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대륙이라고 쓰겠습니다. 사실 신대륙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신대륙 발견이 안 돼 있으니까 이 1492년을 기점으로 과거에는 신대륙이 없지만 이제 1492년 이후에는 신대륙의 존재를 알게 됐죠? 그럼 그거 되게 그리고 싶겠죠? 그래서 이 이후에는 신대륙을 표현을 합니다.
네, 요거 꼭 앞으로 지도하면서 계속 나올 겁니다. 이 연도 1492년.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은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도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다. 네, 요거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 지도의 위쪽이 북쪽, 네, 동서남북 했을 때 위를 북쪽을 보게 그렸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처럼 북쪽으로 그렸고, 가운데에는 아라비아 반도가 지도의 중심에 있다고 합니다. 이 지도 조금 크게 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봐야겠죠? 크게 한번 볼게요. 네, 지도를 좀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꼭 교과서에 있는 컬러 지도로 보세요. 컬러 지도로. 네, 자, 그럼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대충 뭐가 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백지도 특강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삼각형 보이시나요? 진짜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 삼각형 어딜까요? 인도예요. 인도. 자, 즉 인도가 있다는 얘기는 요 대륙이 뭐란 얘기일까요? 요 대륙이 아시아 대륙이라는 거죠. 아시아 대륙이니까 이 왼쪽, 아시아 왼쪽에는 요 위쪽은 뭘까요? 요 위쪽이 유럽이 되겠죠. 유럽. 자, 그럼 유럽, 아시아 있고요. 이 밑에 있는 대륙 하나 또 있네요. 요 대륙이 뭘까요? 그러면 요 대륙이 아프리카가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지도의 중심에 아라비아 반도가 위치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반도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한반도, 우리나라죠? 뜻이 뭐예요? 한반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곳, 그거를 반도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좀 귀가 길다. 그래요? 네.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중국이 있죠? 자,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예요. 어떻게? 하나, 둘, 셋. 삼면이 바다. 그래서 우리 동해바다, 남해바다, 서해바다 이렇게 있죠? 삼면이 바다인 것을 반도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요 가운데 요 친구가 있대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실제 지도에서도 어떻게 생겼는지 쌤이 사진 살짝 띄울게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가 바다, 여기가 살짝 바다거든요.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예요. 여러분 아시는 그 아라비안 나이트, 거기에 배경 맞아요. 아라비아 반도 여기에요. 여기가 지도의 가운데. 왜냐면 얘네가 알고 있는 대륙이 3개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밖에 없으니까 가장 이거를 딱 밸런스 있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 아라비아 반도가 중앙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바다를 좀 볼게요. 우리 5대양 6대주 했거든요. 역시 백지도 특강에서요. 이제 안 봤으면 슬슬 봐야겠죠, 진짜로. 그죠? 인도 밑에 바다가 있네요. 인도 밑에 바다 이름이 뭘까요? 네, 인도양이죠. 그래서 여기 이 지도에는 인도양이 표현되어 있네요. 자, 그다음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여기 이렇게 바다거든요. 요 바다인데요. 자, 이 바다 대륙과 대륙 사이에 있네. 땅 가운데 있는 바다구나. 그래서 한자로 땅 가운데, 땅지자, 가운데 중, 바다해. 그래서 요거를 지중해라고 부릅니다. 지중해 영어로 미드테리안 씨죠? 미드, 중간. 테리토리얼 할 때 테리, 그거. 땅. 미드테리안 씨. 지중해. 그래서 지중해가 미드테리안이에요. 아, 여기 바다에는 이렇게 지중해가 표현되어 있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네,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도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아, 위쪽이 북쪽인 거, 여기가 북쪽이죠? 여기가 북쪽인 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되셨죠? 네, 우리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 아주 과학적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것을 표현해주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다가 시대가 또 흐르다가 중세시대가 됩니다. 중세시대. 여러분, 중세시대의 특징도 하나 좀 살펴보고 갈게요. 중세시대 하면은 뭐냐? 바로 이거죠, 이거. 어디 갔어, 빨간색? 안녕, 빨간색아? 응, 안녕. 혼자 아주 맨날. 여러분들은 이 온라인 수업이 얼마나 쓸쓸한지 모를 거예요. 이 선생님이 맨날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혼자 막 하고, 편집한 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도 어떻게든 재밌게 현장 강의처럼 보이려고 막 이렇게 하고, 갑자기 또 그 편타가 와가지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재밌게 보면 됐죠. 좋은 말로 포장하기. 아무튼 중세시대는요, 이것 빼면 시체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크리스트교, 특히 카톨릭, 크리스트교 중에서 카톨릭,
이 엄청나게 힘이 세지는, 그래서 왕보다도 권위가 세지는 시대죠. 중세시대가. 이 종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 이 종교를 중요시 여기는 마음도 지도에 나타났겠죠. 지도에 나타났겠죠. 그죠? 네, 지도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종교 세계관이 반영된 지도들이 엄청 등장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런데 중세시대가 중간에 흘러가다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종교혁명이라고 들어보셨죠? 종교혁명이 터지니까 종교의 중요성이 슬슬슬슬 떨어져요. 그때 유럽 애들의 관심사는 뭐였냐면, 이 살고 있는데 이 바다 바깥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바다 바깥에 항해를 좀 해서 바깥으로 나가봐야겠다 하고 대항해 시대가 열리는 포커스가 맞춰지는 시점이 중세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때는 해상무역, 바다 바깥으로 해상무역, 바다 바깥에서 바다로 하는 무역이 활발해지고 대항해 시대가 열려지기 직전의 시대라서 바다를 항해하기 위한 필요한 지도가, 그래서 해도, 바다의 지도, 해도가 많이 제작되는 시기가 이 중세시대가 되겠습니다. 중세시대. 그래서 우리는 중세시대에 TO 지도와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해도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도는 TO 지도입니다. TO 지도. 알파벳 TO예요. TO. 자, 왜 TO 지도인지 한번 볼게요. 짠! 요렇게 생겼어요. 선생님, 근데 이게 왜 TO 지도예요? 이게 왜 TO 지도예요? 봤더니 이렇게 바다가 TO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TO 지도예요. 개그 치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TO 지도. 이거 선생님 교사 경력하면서 얘들아 이렇게 해서 TO 지도야. 그럼 애들 표정이 맨날 이러고 있더라고요. 맨날 이렇게. 안 믿더라고. TO 지도. 이래서 TO 지도예요. 자, TO 지도의 특징도 좀 살펴봐야겠죠? 저리 가. 자, TO 지도의 특징 보겠습니다. 자, 중세 유럽에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중세 시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자, 여기 O는요, 요 바깥에 O는 바다, 대양을 얘기하고, 대륙의 가운데 T는 역시 바다예요. 바다 모양도 이렇게 해서 TO 지도다. TO 지도. 중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그죠, 종교인데 유럽에서 제작됐대요. 그럼 이 당시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 뭐였을까요? 바로 카톨릭이에요. 크리스트교 카톨릭.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신이었죠. 그럼 그 신이 있는 곳, 거기가 어디냐면 성지거든요. 성지. 여러분, 크리스트교 카톨릭의 성지가 어딘가요?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 반영이 됐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를 가장 가운데 놨어요. 그래서 성지인 예루살렘을 정 가운데에 딱 바로 그려놨어요. 좀 이따 큰 사진으로 볼게요. 예루살렘이 가운데 있어요. 이 말 뜻은 무슨 종교가 나타났다? 크리스트교가 엄청나게 많이 반영이 돼 있더라. 요거를 보여주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TO 지도는요,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 보통 지도의 위쪽이 요거죠. 위쪽이 보통 무슨 쪽이죠? 북쪽이죠. 그런데 지도는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지표라 그랬어요. 이 당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였다고요? 중세시대의 기독교, 크리스트교가 가장 중요해요. 크리스트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또 하나의 장소가 뭐냐면 천국, heaven, 파라다이스가 바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딱 그리려고 했는데, 그게 여러분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보면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거든요. 파라다이스를. 에덴 동산이 어디 있냐면 동쪽에 있대요. 동쪽. 그래서 동쪽을 딱 그리려고 하는데, 우리 신을 이렇게 하는 파라다이스를 그려야 되는데 뭔가 좀 이렇게 딱 이렇게 떠받쳐 이렇게 그려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지도를 돌려요. 그래서 얘네는 지도의 위쪽이 동쪽이에요. 지도의 위쪽이 동쪽이에요. 지도는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반영한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도의 위쪽이 동쪽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거 외우실 때 이렇게 하면 에덴 동쪽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에덴 동쪽. 그래요. 자,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 표현되어 있대요. 또 무슨 대륙이 표현되어 있지 않죠? 무슨 대륙? 아메리카가 또 없죠. 왜 아메리카 대륙이 없었을까요? 언제 만들어졌냐면 7세기에 만들어졌어요. 아메리카 왜 안 그랬어요? 있는 줄 몰랐으니까. 아메리카가. 언제 발견하니까? 1492년에 발견하니까. 이건 이 이전에 만들어진 거니까 표현되어 있지 않네요. 되셨죠? 네, 요거 지도 크게 확대해가지고 자세하게 또 알아볼게요. 네, TO 지도 크게 확대해봤습니다. 자, 여기 TO 지도 확대하니까, 자, 여기
TO 체크하고 갈게요. TO 이게 바다라 그랬습니다. 바다. 자, 보니까 가운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당시 중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종교. 그 중에서도 유럽이니까 크리스트교라서 크리스트교의 가장 중요한 성지인 예루살렘을 가운데에 넣었다. 자, 그리고 자신들이 중요시 여기에는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 에덴 동쪽인데 동쪽에 놓으면 좀 그러니까 이거를 위로 떠받치는 모양으로 그리기 위해서 여기 파라다이스. 그래서 지도의 위쪽이 동쪽을 표현하게 되었다. 됐죠? 자, 요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다 하나 또 그릴게요, 지도를. 여러분 세계지도 그리는 거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아시아, 뭐 그렇죠? 인도, 그리고 아시아 옆에 유럽, 그리고 여기 밑에 이거 뭐야? 아프리카. 정말 쉽죠? 자, 이렇게 그리고요. 선생님 파란색으로도 그릴게요. 자, 여기 인도 밑에 바다 뭘까요? 인도양. 안녕, 넌 누구야? 난 인도양. 미안하다. 그 다음에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 대륙과 대륙 사이의 바다, 지중해. 미디테리안. 네, 여기에요. 이렇게. 요건데, 자, 이건데, 이 지도를 동쪽이 위쪽으로 가게 돌린 거예요. 이 지도를 돌린 거예요. 이렇게. 돌리니까 이 돌린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돌리니까, 내가 이쪽에다 그릴게요. 이쪽에다가. 이거 돌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시아, 인도, 유럽, 아프리카.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거. 그래서 보시면 아시아가 여기, 유럽이 여기, 그리고 아프리카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요거예요, 요 모양이 이렇게 된 겁니다. 요 모양이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표현되어 있나?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 여기를 T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여기 이렇게. 여기. 그럼 여기 바다가 뭐예요? 지중해예요.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여기가 지중해 바다가 되겠다. 되셨나요? 네, TO 지도의 중요한 거, 지도의 중심에 기독교 성지인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 자신들의 이상향인 파라다이스를 위쪽으로 이렇게 떠받치게 하고 싶어가지고 지도를 돌렸다. 그래서 위쪽이 동쪽이다. 그리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세 대륙만 표현되어 있다. 왜? 1492년 전이니까. 몰랐으니까. 아메리카가 있는지 몰랐으니까. 그죠? 여러분 참 암살이란 영화 봤는지 모르겠다. 보면은 친일파 이정재 씨가 왜 친일파 왜 친일을 했어? 왜 일본을 도와줬어? 그러니까 막 이정재 씨가 몰랐으니까 통일될 줄 몰랐으니까 막 이러거든요. 통일이 아니라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이러거든요. 여기는 그런 거죠. 아메리카가 있는 줄 몰랐으니까. 미안하다. 다음 지도로 갈게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TO 지도의 친구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TO 지도의 친구들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이 TO 지도 그림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 종류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TO 지도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얘도 TO 지도 우리가 본 거죠. 얘도 TO 지도예요. TO 또 얘도 TO 지도예요. TO 얘도 TO 지도예요. TO 얘도 TO 지도예요. TO 다 똑같은 애들이에요. 똑같은 애들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고 지도의 위쪽이 에덴 동쪽 에덴 파라다이스. 얘는 아예 파라다이스 이렇게 적혀 있네요. 파라다이스. 이렇게 TO 지도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 지도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살짝 지우고. 네, 얘도 TO 지도예요. 얘도 TO 지도. 얘도 TO. 네, 실제 이름은 해리퍼드 마파문디라는 지도인데 TO 지도의 약간 아류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아류작. TO 지도를 보고 그대로 만든 거예요. 얘도 똑같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고 위에 파라다이스 동쪽이다. 네, 다 똑같은 지도입니다. 다 똑같은 지도인데 모양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요걸 꼭 체크하고 명심도 하세요. 네, 체크하고 명심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드리스의 세계 지도도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요 지도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교과서 컬러 지도로 보셔야 됩니다. 교과서 컬러 지도로. 자, 이드리스의 세계 지도인데요. 이름만 보세요. 이름만.
알 이드리시가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알 이드리시.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아, 나라 사람이라 하면 좀 그렇겠다. 알 이드리시. 어느 종교 사람 같아요? 네, 이슬람 종교 같아요? 이슬람 종교 있는 사람들이 알 이런 말이 붙잖아요. 그래서 막 알 차니, 알 이찬희, 알 차니쌤 막 이런 식으로. 알 차니쌤 괜찮다. 뭐해? 네, 이슬람교의 지도예요. 이슬람교의 세계 지도 한번 볼게요. 네. 자, 알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 특징 볼게요. 자, 요건 티오 지도보다 조금 이후 12세기경인데요. 역시 중세 시대네요. 중세 시대. 자, 근데 이 이슬람 사람들은요, 기독교 믿고 있는 유럽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지도를 그릴 때 과거의 지도를 좀 볼래, 과거의 지도를 좀 참고해 볼래 하고 본 지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예요.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에 영향을 많이 받은 지도예요. 실제로 선생님 전공책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영향을 받았다. 네, 영향을 받은 지도예요. 또 하나, 이 사람들은요, 지구를 구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구라고. 자, 근데 이 좀 다른 거 있죠? 앞에 살짝 가보자. 티오 지도 친구들, 여러분 이거 딱 보면 지구가 구형 같아요? 구형? 이거 보고 지구가 구형이라 그러면 그쵸? 예. 이 고대 그리스 유럽 사람들은 지구가 구형인 걸 알고 그걸 막 티를 냈는데, 이 중세 사람들은 종교가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종교가 그냥 무조건 기독교였던 거야. 그래서 그 기독교를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 지구가 구형인 걸 표현하려고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구체라고 생각도 안 했어. 구체라고 인식을 안 한 거죠. 그러나 알 이드리시 세계 지도를 보니까 이거는 프톨레마이오스 세계 지도의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지구를 구체로 인식을 했어요. 지구를 구체로 인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이슬람교 세계관이 있는 지도라 그랬어요. 이슬람교. 그럼 이슬람교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걸 또 지도 가운데 놨겠죠? 그게 뭘까요? 이슬람교의 성지. 혹시 아실까요? 이슬람교의 성지? 바로 메카입니다. 메카. 그 메카가 가운데 있어요. 바로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메카가 가운데 있네. 무슨 종교를 반영한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슬람교를 믿고 있구나라는 걸 알려줍니다. 자, 요거 밑에 거 먼저 할게요. 이 지도도 역시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만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대륙이 없어요? 또 아메리카 대륙이 없네요. 왜 아메리카 대륙이 없지? 있는 줄 몰랐으니까. 몰랐죠. 왜? 12세기 몇 년도에 발견했다 그랬죠? 1492년에 발견했다 그랬죠? 네, 아메리카가 있는지 몰랐으니까. 이제 그만할게요. 그죠?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만 또 똑같이 표현되어 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이 알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는, 지도 위쪽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지도는 북쪽이어야 하는데 북쪽이 아니야. 남쪽이에요. 엄마, 이건 또 왜 남쪽이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도를 좀 크게 확대를 했는데요. 왜 알 이드리시 세계 지도, 이슬람 세계관이 반영된 세계 지도는 위쪽이 남쪽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 위치 여기에요. 실제에서는 아까 선생님이 했던 요거 요 친구. 요거 아라비아 반도예요. 아라비아 반도. 아까 프톨레마이오스 지도 기억나시죠? 그것도 아라비아 반도가 가운데였어요. 네. 자, 근데 이렇게 딱 봤는데요. 크리스트교, 기독교의 성지가 아까 뭐였죠? 예루살렘이었죠? 예루살렘의 실제 위치가 어디냐면요. 여기 빨갛게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 거 보여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인데요. 이슬람교의 성지는 예루살렘보다 좀 아래인 여기, 메카는 여기 있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보면은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예루살렘이 하필 메카보다 위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보통 위에 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인 거예요. 이렇게 약간 떠받치고 있는 것 같은 거야. 메카가 마치 예루살렘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야. 아니, 우리가 믿는 이슬람교의 성지는 메카, 기독교는 예루살렘 여기인데 왜 우리가 하필 이 밑에 있는 거야? 아이, 짜증나. 그래서 이 지도는 원래 이렇게 됐어야 했어요. 이렇게 됐어야 했는데 싫어. 예루살렘이 위에 있는 건 도저히 못 보겠어. 안 돼! 하고 뒤집은 거예요. 참 단순한 이유죠. 그래서 지도의 실제 위쪽, 지도의 위쪽이 실제로는 남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남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 선생님이 아예 뒤집고 해볼게요. 원래 이거였다고. 자, 그래서 여기 가운데 요거 아까 선생님 말한 반도 안 보이니까 여기 뺄게요.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 반도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기 메카가 정중앙에 있어요. 메카가 정중앙에 있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자, 아라비아 반도가 여기 있네. 그러면 여기 이쪽 대륙은 뭘까요? 여기가 아시아가 되는 거예요. 아시아. 그리고 여기 아시아 옆에 요건 뭘까요? 요게 유럽. 그럼 여기가 뭘까요? 아시아, 유럽 있고요. 유럽 밑에 여기가 아프리카. 무슨 대륙이 없어요? 아메리카 대륙이 없어요. 왜? 있는지 몰라. 아메리카는 없어요. 자, 그 다음 바다 볼게요. 바다. 아시아 밑에 있네요. 아시아 밑에 바다 있네요. 여기 바다 있네요. 바다. 이 바다는 뭘까요? 이 바다 뭘까요? 인도양이 되겠죠. 인도양.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바다도 표현되어 있네요. 요 바다 뭘까요? 대륙과 대륙 사이에, 땅 사이에 있는 바다네. 요 바다가 지중해가 되겠습니다. 지중해. 이렇게 체크하고, 요거가 이건 지금 선생님이 뒤집은 거죠? 실제로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체크해보면, 자, 여기 아라비아 반도 가운데 있네. 아라비아 반도. 가운데 메카가 있을 거고, 메카 있고. 자, 여기 이 대륙이 아시아. 여기가 유럽. 그럼 여기가 아프리카. 그럼 아시아 밑에 있으니까 여기가 인도양. 안녕, 넌 누구야? 응, 난 인도양.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땅과 땅 사이에 바다 지중해가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이제 그만할게요. 이렇게 체크하고, 그래서 지도의 위쪽이 실제로는 남쪽을 가리키더라.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은 여기 중세시대 알 이드리시 세계지도까지 이번 시간에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포르톨라노 회도 같은 이제 대항해 시대를 여는 지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강의를 보신 다음 형성평가 출석 체크하시는 거. 네, 그럼 선생님은 또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